총 한 자루도 없던 나라가 세계 군사 강국이 되기까지. 1950년 6월 25일 새벽,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타올랐던 그날, 우리에게 남은 건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총 한 자루 변변치 않았고 전투기 한 대 없던 나라. 전차도, 야포도, 심지어 제대로 된 군복조차 없었던 나라. 그것이 바로 1950년 대한민국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5년 10월,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군사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과 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한 민족의 기적입니다. 총 한 자루도 없던 나라가 세계 군사강국이 되기까지. 먼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 6월, 북한군이 소련제 T-34 탱크 242대를 앞세워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리 공군이 가진 전투기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국군이 가진 건 미군에게 빌린 낡은 M1, 소총 몇 자루, 그리고 2차 대전 때 쓰던 중고 장비들 뿐이었습니다.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많은 병사들이 민간복을 입고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미군 텐트에 자투리 천으로 만든 임시 군복을 입었고, 어떤 이들은 맨발로 전투를 치렀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에서도 변변한 방한복 하나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싸웠습니다. 왜일까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고향이,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자유대한민국이 그들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53년, 휴전 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체 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투기를, 군함을, 탱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땅을 지키겠다. 당시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가 무슨 무기를 만든다는 거냐고.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해내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그들은 매일 밤 실패했습니다. 로켓은 발사대에서 폭발했고 시제품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오늘 K9 자주포, 세계 3위 자주포. 아니, 어떤 전문가들은 세계 1위라고 말합니다. 분당 6발, 최대 사거리 54km.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도입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가 넘게 주문했고 나토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미국 무기를 빌려 쓰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 무기를 사가는 겁니다. KF-21 보람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마하 1.8, 최대 고도 5만 피트.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국 되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는 이제 그 대열에 당당히 섰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장보고급 잠수함, K2 흑표 전차, 천궁 방공 미사일, 현무 탄도 미사일. 이 모든 것이 불과 5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수출 8위, 수출액 약 170억 달러. 그리고 2024년 우리는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력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연필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초정밀 유도 미사일을 만들고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이지스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밤낮 없이 연구실을 지킨 과학자들, 공장에서 땀 흘린 기술자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 초라한 건물 한 채에서 시작한 국방과학연구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에밀 소총한 자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그 에밀을 조금 더 좋은 총으로 바꾸기 위해 밤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세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단 3세대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나라가 이제는 폴란드의 자유를, 호주의 평화를, 노르웨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이 없었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강한 방위력 없이는 자유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품질이 좋아서 맞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기 하나하나에 조국을 지켜낸 선배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기술이고 평화의 무기이고 자유의 보루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군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총, 헌군복, 빌린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 70년간 축적된 기술과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무기, 드론 시스템, 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 미래 전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평화는 강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유는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총 한 자루 없던 나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강국이 되기까지. 그 길 위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 연구실에서 평생을 바친 과학자들, 공장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 그리고 그 모든 분들 뒤에 당신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강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약했기에 강해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없었기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빌렸기에 이제는 빌려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 단 70년 만에 우리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다음 세대의 손으로. 대한민국, 우리는 강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국민이 있기에. 이 영상을 우리 국군과 국방 발전에 헌신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칩니다.